안녕하십니까. 준범입니다. 오늘은 지금 시간외로 많이 올랐던 섹터였던 탄소 중립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 오늘 나왔던 게 문 대통령이 뭐 재정 지원 아끼지 않겠다. 2050년 더 강도 높은 정책을 하겠다. 2030년 탄소 40% 감축, 2050년도에 탄소 중립, 탄소 제로에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했죠. 네,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뭐 1.5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막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3도 이상 오르면 도시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지금 탄소 중립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로 인류의 미래가 달렸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기상이변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다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지구온난화, 그 지구온난화에서 이산화탄소, 기후재앙을 피하는 책 요거를 보니까 빌 게이츠가 썼는데 이게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 연간 배출량이 510억 톤이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510억 톤에 지금 상위 지금 5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제조, 철강 제조나 화학 제조, 뭐 어떤 제조 설비들이고, 그리고 전기 생산. 여기서 보면 이제 전기 생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 수소, 뭐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 조력 발전 이런 것들 있고, 해양 풍력 이런 것들이 있고,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제조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 포집 또는 제조 공정을 혁신적으로 바꾸거나 그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탄소 포집에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죠. 그리고 사육과 재배. 이거 이제 소의 틀은 뭐 방구 이런 거죠. 가축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 이게 좀 상당하죠. 그리고 교통과 운송이 이제 이게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냉방과 난방은 뭐 7%, 이런 것들도 점점 친환경적인 기술로 좀 변모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이게 여기서 이어지는 게 결국 전기차, 수소차 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탄소 포집 CCU, CCS 그리고 활용하는 것,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우리의 생존 문제에서 엄청난 이제 산업적으로 카테고리가 넓어져 나가는 거죠. 수소. 그 중에 중심은 수소죠. 조만간 한번 수소도 한번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해봐가지고 수소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온 거는 여기 쪽이죠. 이제 탄소 포집을 좀 뭐 해가지고 오늘은 탄소 포집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또 하나 좀 이벤트가 있는 게 기후협약이에요. 기후협약. 지금 11월 1일 날 COP26이라고 해가지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가 11월 1일 날 열리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파리 기후협약 아시죠? 파리 기후협약이 COP21에서 열렸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해보자.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국제회의에서 협정이 체결됐죠. 1.15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약을 지금 이제 11월 1일 날 이제 열리는데, 거기에서 발표할 거를 이제 아마 오늘 발표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은 의결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이렇게 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있다. 이날 회의에서 탄소 중립은 국가 명운이 걸린 일이다. 글래스고에서 에서 발표된다. 이걸 위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탄소 포집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은 막 이렇게
탄소 포집 탄소 포집의 시장 규모가 중요하죠. 2024년까지는 6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S, 그러니까 탄소 포집 후 저장하는 시장의 규모는 6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2024년. 몇 년 안 남았죠? 이만큼 뭐 굉장히 시장 규모도 커지고, 이건 아까 빌 게이츠가 썼던 책의 목차였던 거고, 그럼 이산화탄소 포집의 주요 공정을 보면은 배출원이 이렇게 있죠. 화력발전소, LNG 발전소, 뭐 산업, 수소 생산을 하면서도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이거를 포집을 해야 되죠. 잡아내야죠. 그 잡아내는 공정은 습식과 건식, 분리막 공정이 있는데, 습식은 대규모의 유리한 기술로 습식 방식으로 많이 시도함. 여기에서 원재료 같은 흡수제, 그러니까 탄소 포집을 위해서 탄소를 잘 포집하기 위해서 키오솔. 여기에 흡수제를 만드는데 이 흡수제에 탄산칼슘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니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니드가 지금 뭐 대장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탄산칼슘이 유니드가 지금 뭐 전 세계 1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민계라는 뭐 키오솔 대비해서 탄산칼슘 계열과 대비되는 것 같은데, 요거 대비해서 에너지 소비량은 낮고 부식이 방지. 그러니까 요게 좀 더 낮다. 탄산칼슘 계열이 더 낮다. 습식에서는. 그리고 건식은 이 KC 코트렐이 하는 건데 소규모에 적합하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소규모 공장 이런데. 그리고 분리막은 자연 대기 상태에서 처리하는 건데 이게 3S, 3S라고 해야 되나? 3S가 하고 있죠. 이렇게 포집된 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이나 선박 이런 탱크롤리 이렇게 수송할 때도 굉장히 좀 쉽지가 않죠. 그런 것도 하고, 이게 저장, CCS가 스토리지, 카본 캡처 스토리지 해가지고 어디다 저장하냐? 대부분 고갈 가스전이나 이렇게 이제 밑에 땅에다가 파묻는데, 대부분 이제 석유를 다 파내면은 거기에 빈 공간에다가 많이들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겠죠. 왜냐?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뒤에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포집된 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장하는 게 있고, 이거는 유틸리티, 활용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탄소를 화학적, 생물학적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그리고 광물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집을 해놓고 이거를 어디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거나 아니면 이걸 어디다 써야 되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저장 또는 활용. 우리나라는 저장보다는 활용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왜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많이 있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에 대해서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관심을 많이 보여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기업이 뭐냐 좀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또 중요한 탄소 포집을 하기 위한 비용이 지금은 좀 비싸요. 근데 2030년도까지는 톤당 30불. 지금 탄소 배출권이 우리나라가 한 2만 원 조금 넘고 있는데 EU 같은 경우에는 70불이에요. 그러니까 70불, 탄소 배출권은 다 아시죠? 탄소 배출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넘어서는 것만큼 공장들이 탄소 배출을 하면은 그 양만큼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야 되죠. 그 가격이 톤당 70불이라는 거죠. 이게 더 싸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아까 말했던 습식, 건식, 분리막. 요거 하나투자증권에서 정리한 건데, 아민계 흡수제, 뭐 탄산칼슘 흡수제 이렇게 습식 흡수제에 따라서 좀 나뉘어지는데, 이 탄산칼륨을 유니드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포집을 하기 위해서는 유니드에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죠. 가스 유전을 모두 채굴한 빈 공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한반도 및 주변 해역에서는 한국 석유공사가 조사를 했는데 뭐 한 3억 톤에서 6억 톤 정도로 평가가 된다. 뭐 좀 커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2단계, 3단계는 뭐 이렇게 마지막 단계 4단계 평가까지는 필요하다. 지금 아직 2.5단계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3단계, 4단계까지는 좀 더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저장 말고 포집하고 나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활용을 하는 방법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광물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광물화를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이산화탄소,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산화칼슘을 이제 믹스를 하면은 탄산칼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산화칼슘에 묶으면은 탄산칼슘. 이 탄산칼슘의 활용도는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 고순도 탄산칼슘이 칼슘 GCU에서 탄산칼슘 유독한 여기 있나? 아무튼 이게 뭐 많이 쓰이거든요. 여기 잠깐만 보면은 탄산칼슘, 시멘트, 제철, 알루미늄, 탄산 이건 뭐 한번 각자 한번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탄산칼슘이 많이 쓰여요. 석회석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취급하는 회사가 태경BK, 산화칼슘도 태경BK가 취급합니다. 그리고 태경BK가 현대오일뱅크랑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탄소 포집 이후 활용에 대해서는 저는 태경BK가 좀 대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거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직은 조금 멀었죠.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좀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멀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를 계속해서 시도를 많이 할 거고 그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진도가 많이 나간 단계가 많이 나간 상용화에 많이 나간 태경BK를 이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사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계속 가긴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걸로 갖고 이제 조금 계속 존버를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탄소 저장보다는 포집이 더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를 많이 샀고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오는 태경BK랑 유니드가 좀 주의 깊게 좀 보고 있고 특히 저는 여기를 좀 많이 갖고 있고 유니드는 아직은 없어요. 저는 유니드는 아직 없고 근데 계속 좀 매수 타이밍은 계속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늘 이렇게 발표된 거를 가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세요.